오늘은 2월 21일 수요일입니다. 미국 증시가 토, 일, 월 3일 연휴 후에 이번 주 시장 후 첫 거래일에서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주에 제롬 파월 의장이 상하 양원에서 의회 증언에 나서는 것을 앞두고 통화 긴축 장기화에 대한 경계감을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지난주 열린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을 하면서도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파월 의장이 앞으로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어떤 힌트를 줄지, 어떤 발언을 할지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우지수는 0.72% 가장 크게 하락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47% 하락해서 4,388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0.16% 하락, 13,667.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7% 하락해서 3,647입니다. S&P 500 지수는 5주 연속 상승을 했지만 오늘 3거래일 만에 4,400선을 다시 내줬습니다. 4,388. 나스닥 지수도 지난주까지는 8주 연속 상승 중이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올해 상반기 동안 예상외로 상당히 많이 달려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주가가 추가로 오르기 위해서는 경기 침체의 가능성과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이라는 이 부정적 요소에 맞서서 앞으로 계속 오를 신뢰할 만한 근거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7월 금리 동결 가능성 23%로 봅니다. 0.25% 금리 인상 가능성 77%로 봅니다. 그러니까 동결 23%, 0.25% 인상 77%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페드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지난해 3월부터 연속으로 10차례에 걸쳐서 총 5%를 금리 인상을 단행한 뒤에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페드는 연내에 올해 앞으로도 2차례 추가 인상을 예고를 하고 있고 파월 의장도 기자회견에서 연내 인하는 없을 것이란 입장을 굳히고 있어요. 일단 이번 주 시장은 파월 의장을 중심으로 연준 인사들의 발언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파월 의장은 21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밤 하원에서 또 내일 밤 22일에는 상원에서 발언을 하게 됩니다. 정책금리를 동결한 지난주 FOMC 이후 처음으로 공개 발언하는 것입니다. 뉴욕 연은 총재, 크리스토퍼 월러, 미셸 보우먼 이사 등 이 매파 성향의 인물들의 발언이 예정되어 있어요.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해서 아마 대부분의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또 그들의 매파적인 발언에 또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주가 하락 쪽으로 기울어질 확률이 높게 될 것입니다. FOMC에서는 정책금리 전망치가 연내 2차례 금리 인상을 전망하는 수준으로 높아진 상태예요. 파월 의장이 통화 긴축에 적극적인 매파적 자세를 보일 것이라는 우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뉴욕 증시에서도 매도세가 우세해졌던 것입니다. 6월 금리 동결이 결코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났다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 말씀을 드렸다시피 마이크 윌슨, 모건 스탠리 최고 투자 책임자. 시장이 오를 만큼 올랐고 정말 예상외로 이 사람이 완전히 예상을 빗나갔어요. 지속적인 랠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을 하면서 올해 연말 S&P 500 목표가 그동안처럼 3,900을 유지한다고 말합니다. 올해 3,900, 지금 4,400인데 말이죠. 마이크 윌슨 최고 책임자는 올해 참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완전히 빗나갔으니까. S&P 500 지수가 올해 1분기 3,000에서 3,300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는 1분기 1, 2, 3월이 지나가니까 말을 바꿔서 상반기에,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죠. 3,000에서 3,300까지 하락을 한다. 그러면서 지난해 저점 10월 12일 날 3,577이었습니다. 3,577을 갱신하고 밑으로 더 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6월 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지금 1분기에도 빗나갔죠. 상반기에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올 연말로 지금 갔는데 올 연말은 3,900을 예상을 합니다. 연말에 또 돼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신들의 예측 모델이 잘못됐나 다시 검증을 해봤다고 합니다. 근데 틀리지 않았다면서 하반기에는 기업 이익 감소로 상승 랠리가 앞으로 꺼질 수 있다라고 또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봐도 시장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유가 또 있는데 상반기에 S&P 500 지수가 크게 오르게 되면 하반기에도 기대해 볼 만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1945년 이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상반기가 상승장일 경우, 이번에 상승장이었죠? 하반기가 상승장일 경우 가능성도 72%가 됐습니다. 또 상반기에 S&P 500 지수가 10% 이상 오를 경우 하반기 상승률은 평균 8% 올랐다고 합니다. 현재 S&P 500 지수가 올해 상반기 상승률이 지금 14%대입니다. 10%를 넘어서 이 데이터대로라면 하반기에 평균 8% 이상의 상승률을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대형 기술주 봅니다. 혼조세를 보였어요. 월가의 주요 투자 은행들은 애플, 테슬라, 아마존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월가의 투자자문사 에브코어는 애플에 대한 시장 수익률 상회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에브코어는 애플의 증강현실 이 제품에 대해서 강세론적인 입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애플이 최근 발표한 혼합현실 헤드셋 비전 프로는 모바일을 넘어선 새로운 시대에 대한 힌트를 준다라고 에버코어는 설명을 합니다. 오늘 빅테크 대장주 애플 0.05% 상승, 아마존도 0.23% 상승, 올해 상반기에 지금 100% 이상 오른 메타 플랫폼 1.19% 상승했어요.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 1.25% 가장 크게 하락을 하고 알파벳 구글도 0.35% 하락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 아마존을 회사의 최선호 종목으로 하나로 꼽았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아마존에 대한 목표 주가를 139달러로 제시했어요. 오늘 현재 125달러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 분석가들은 아마존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프라임 비디오가 넷플릭스와 같은 차별적 요금제 시스템으로 훨씬 더 개선된 실적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식시장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전기차 업체 테슬라, 또 인공지능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 모두 크게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양대 완성차 업체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에 이어서 전기차 업계 후발주자 리비안까지 테슬라가 개발한 충전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또 세계 인구 이제 1위 인도네 생산기지 설립이 가시화되면서 주가 상승세에 탄력이 붙었어요. 테슬라의 주가는 리비안도 테슬라가 구축한 슈퍼차저 시설을 사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무려 5.34% 급등했습니다. 274달러. 연중 최고가 기록을 또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요 종목들 중에서 테슬라와 리비안만 가장 크게 상승했어요. 리비안도 5%대 5.51% 상승했습니다. 리비안 고객들은 이르면 내년 봄부터 북미 지역에서 테슬라의 급속 충전기인 슈퍼차저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테슬라 슈퍼차저는 미국, 캐나다 전역에 걸쳐서 12,000개 이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내 전체 급속 충전기의 약 60%를 차지하는 물량이에요. 현재 미국 전기차 판매량의 약 70%를 테슬라, GM, 포드가 차지하고 있어요. 웨드부시 증권은 테슬라가 충전소 사용료라는 이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했다라고 말을 하고 테슬라 주가의 추가 랠리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오늘 2.61% 상승 438달러입니다. 또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변동성 지수 VIX 전장보다 0.31포인트 2.18% 내렸습니다. 13.88을 기록해서 연평균적으로 지금 상당히 낮은 지수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